네, 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실방을 못 해가지고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네요. 네, 빠르게 뉴스가 많아서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요. VC의 암호화폐 회사 투자는 둔화될 것이며 연말까지 최고점에서 50% 하락할 수 있음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화요일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회사들이 작년에 300억 달러의 벤처 캐피털을 유치를 했습니다. 자,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거래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벤처 캐피털에 투자하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여러 가지 영세한 기업들이나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성장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300억 달러.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사업이 호황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투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VC 암호화폐 투자 건수는 12월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암호화폐 산업이 다른 부문과 일치한다면 그 수준은 연말까지 최고점에서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은행은 말했다. 이 50%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50%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벤처 캐피털 VC에 투자하는 이 투자금 자체가 최고점 대비해서 투자금의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이 약세가 지속되면은 이 투자금은 당연히 축소되는 거는 너무나 불보듯 뻔한 거고요.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투자금이 줄어들지언정 계속해서 그 벤처 캐피털 투자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런 뉴스를 한번 전해드려 보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셀시우스 CEO 암호화폐 시장 곧 반등 기한 올 것이라고 하면서 곧 반등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셀시우스 네트워크 CEO 알렉스 마신스키는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자신의 신념과 인플레이션마저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셀시우스의 CEO는 지난 며칠간 시장을 면밀히 관찰을 해봤는데요.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암호화폐는 하락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격차가 점차 생기고 있다. 이제 곧 암호화폐 시장도 그동안 하락세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반등하는 타임이 곧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시장 반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스프링을 세게 누를수록 반등은 크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등이 크게 올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지금 오고 있는 반등 자체는 그동안 워낙 그 하락의 폭이 좀 크게 왔었기 때문에 한 9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데드캣 반등처럼 잠깐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아직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자, 비트코인이 회복되면 보통 주식시장이 30%, 50%, 70% 오를 때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5배에서 8배 정도 오른다. 심지어 그 이상 회복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주식시장 30%, 50%, 70% 오를 때 암호화폐는 5배에서 8배 정도, 그 정도 상승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점에서 좀 잘 주우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평소 암호화폐에 대해 잘 언급하지 않았던 JP 모건조차도 이번 주 암호화폐 매도가 과도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38,000달러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뉴스에서 이야기 나왔던 그 내용이죠. JP 모건.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거다, 반등을 곧 시작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이 있다라는 거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자, 트론 네트워크 급성장, 디파이 예측 3이다 라고 합니다. 자, 트론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USDD 그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그게 출시됨과 맞물려 가지고 트론 코인이 계속 뭐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암호화폐 트론의 네트워크는 현재 디파이 제3위의 예측 총액을 자랑하는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디파이 정보 사이트에 의하면 트론의 TVL 현재, 그러니까 TVL이라는 거는 예치 총액입니다. 예치 총액은 현재 약 60억 달러입니다. 60억 달러. 지난 한 달 새에 40% 이상 증가한 셈이다라고 합니다. 자, 트론이 디파이 프로젝트 전체의 TVL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엄청난 네, 퍼센테이지죠. 3위는 트론이고요. 4위는 아발란체 약 43억 달러, 5위는 솔라나 약 41억 달러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USDD가 지금 가격을 견인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알고리즘형이거든요. 무담보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UST, 그 US 테라 코인, 루나 코인하고 좀 동일한 알고리즘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보면은 그 테라 루나와 굉장히 똑같습니다. 움직임이. 네, 그런 알고리즘 자체가 테라 루나와 굉장히 똑같다. 그래서 테라 블록체인의 스테이블 코인 UST를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루나 테라가 가격이 그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루나가 가격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알고리즘 코인 덕분에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론의 가격 상승도 어떻게 보면 USDD 이 루나와 같은 원리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론의 창업자인 저스틴 선은 테라의 실패는 주로 레버리지 과다에 기인한 것이다. 너무 성장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준비금을 제대로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또 USDD의 시가총액은 비교적 작은 채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USDD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은 성장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보면 USDD가 지금 80위에 머무르고 있고요. 전체 시가총액은 6억 238만 5281달러 이렇게 돼 있네요. 시가총액이 아직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닙니다. 이게 USDD의 그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잘 눈여겨봐야 될 필요는 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진짜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그거를 한번 잘 확인을 하시려면 이 USD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높이 올라와 버리면 어느 순간 그 테라 루나 사태와 같이 그런 리스크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글 트렌드 5월 NFT 검색 인기도가 역대 최고치 대비해서 70% 이상 하락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NFT의 검색, 이 NFT라는 키워드를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는 그 빈도가 과거에 비해서 최고치 대비해서 70% 이상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NFT와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큰 관심도의 하락은 곧 이 관심도에 하락해가지고 관심도가 최저점을 찍고 나서 암호화폐는 항상 가격이 대급 반등을 해주는 대상승장이 오는 그런 모습이 잇따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포괄적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법안이 6월 7일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추진파로 알려진 신지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28일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법안을 6월 7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월 7일 날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이 입수한 3월 시점에서의 원안에 의하면 암호화폐 규제의 관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권한하에 둔다는
기재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원래 SEC가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죠. 근데 이 법안에는 누가 해요? CFTC가 하는 걸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CFTC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코인이. 그거에 대한 반증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된다? 리플이 그냥 승리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된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요, 암호화폐 여기 나오잖아요. 암호화폐 대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게리 겐슬러 위원장 SEC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완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그런 뉴스가 되겠고요. 이게 한 70쪽 정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법안 원안에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비과세 한도라든지 아니면 세금, 과세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마이닝 그리고 스테이킹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그 소비 있잖아요. 암호화폐를 어떤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자본이득세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뭐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6월 7일날 공개될 예정이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봐보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서비스 회사 머니그램에서 원래는 이게 리플이랑 파트너십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게 스텔라 루멘이 인수를 했죠. 스텔라 기반 송금 플랫폼 출시 계획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머니그램이 스텔라 기반 스테이블 코인 송금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머니그램의 알렉스 홈즈 CEO는 머니그램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가는 다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어떻게 돼요? 스텔라 블록체인의 디지털 지갑을 갖고 있는 이용자들은 보유 자산을 USDC로 전환한 뒤 네트워크를 통해 즉시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즉시 현금화. 법정화폐와 이 디지털 자산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텔라 블록체인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자, 마지막 뉴스 소개해드립니다. 자,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CEO가 비트코인 축적 단계가 명확하다. 기관들이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대에 매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영 대표의 어떤 말을 좀 대충 전달해드리면 마지막 비트코인 누적 단계는 2020년 중반이다. 6개월 동안 지속됐다. 2022년 5월 현재 나에게는 비트코인이 축적 단계에 있다는 것이 꽤 명백하다. 2021년 상승을 주도했던 기관들도 2021년에 상승을 주도했던 기관들, 이때 매집한 사람들, 기관들도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대에 매입했다 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매수하지 않나? 심각한 질문이다. 왜 기관들도 25,000에서 30,000달러에 매입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겠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00달러 언더로 절대 안 내려갈 거다. 근데 너는 왜 아직도 안 사고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전달해 드리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31,600달러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자, 도미넌스는 44.78% 되겠습니다.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 1.18% 되겠고요.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16포인트로 극단적 공포 상태 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선물 시장 이제부터는 토탈로 안 보고요. 비트맥스나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기준에서 롱 포지션 55%, 숏 포지션 44%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뉴스 전부 다 전달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지난주 실방을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돌아오는 주말에는 여러분들 실방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